자, 우리가 중론 관육정품을 보고 있는데 본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본다라고 하는데 눈이 보는 거예요. 눈은 대상이 있어야 봐지는 거야. 그래서 눈과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는 거예요. 실은 눈이 대상에서 현상이 일어나야 보는 거예요. 현상이 일어나서 보는 거라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연기적으로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대상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야?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은 혼자 존재하는 거야? 눈이 있어야 봐지는 거야? 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법이라 그러고 견법이라 했을 때는 눈과 대상과 그다음에 보는 주체, 견자가 있어야 견법이 성립되겠죠. 그죠? 그래서 견법이라는 것은 가합되어 있다. 가합되어 있다. 그래서 인연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중론의 일반입니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 어, 세상을 뭔가 실제한다라고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존재한다, 있다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현상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현상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오늘도 그렇게 세상이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세상은 있는 거야, 실상을 보니까 현상이야 했을 때 세상은 무상하더라는 것이. 세상은 무상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항상 할 거 아니에요. 실제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 그대로 계속 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근데 현상이라는 말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실제하고 반대말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나 실체하고 상대되는 말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그 현상이라고 했을 때 그 현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나라인하고 내가 만났어. 만난 것이 나라인이 있고 내가 있어서 만난 거야. 그러면 나라인과 나는 이 세상의 큰 입장에서 무상에서 보면은 나라인이라는 것도 세상의 한 현상이고 나라는 것도 한 현상이고 그 만나는 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불교의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런데 일반론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냐 했을 때는 드러나기 때문에 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요. 현상이란 말은 드러났다는 얘기. 드러났다.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 무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드러난 것은 드러난 채로 있으면 실자겠지. 근데 현상이라 부르는 것은 드러난 것이 생겼다면은 반드시 멸한다라고 보는 게 무상이에요. 멸한다라고 보는 게 무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 드러나게끔 하는 원리 드러나는 데 있어서 막 드러나 안 그러면 원리적 측면 내지는 그러한 뭐냐면은 에, 근본의 그 어떤 법칙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측이 유부의 관점입니다. 일체유부. 그래서 원리 차원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그 원리, 법에 따라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일체 유부야.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원리라고 했을 때는 법칙, 원리라고 하면 아직까지 애매모호한데 법칙이라고 했을 때는 그 법칙에는 이런 법, 저런 법이 있어서 세상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끔 하는 법칙,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드러났을 때는 드러나는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선입조의 입장이에요. 구조라는 것은 틀, 틀. 그래서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일체유보의 즉 그 법유의 입장이죠. 법유. 아는 공하나 법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보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생각이 없어.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제 저 인도에서는 설일체유보가 그런 원리, 법칙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동양에서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우리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원리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원리가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그 원리는 있다는 거야. 법칙은 있다는 거야. 그 법칙에 의해서 조화가 일어나서 이런저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러한 관념을 가졌을 때 논리를 전개했을 때 좀 편안하겠지. 그 원리가 있다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에 어떤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이 세상은 원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 생각이 해본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철학 사조도 그렇고 동양적 생각들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음양이라고 했지만은 중국적 사유 안에서는 천지라는 기본적 원리가 있어요. 우주는 천지야, 천지. 그래서 어떤 천적인 것이 있고 그게 있어. 근데 천지에 대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어. 뭐 이게 헤아리기가 좀 그래. 그래서 그거는 뭐 천지 이런 것 뜻은 오묘한 뜻은 인간으로 헤아리기 힘든데 그것을 뭐냐면 헤아리려면은 '인간의 삶을 보면 된다.'라고 해서 천지인 삼재라고 해서 인간의 윤리 도덕을 유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왜냐하면 천지의 그러한 뭐냐면은 그 기본적인 그러한 관념들이 인간 안에 다 돼 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뭐 해야 돼? 효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늘이지. 특히 아버지는 하늘이고 엄마는 땅이야, 땅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에 당연히 효도해야 되겠지. 아버지가 하늘이고 엄마가 땅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적이고 엄마는 음적이다라는 것은 도교적 입장이고 그냥 그런 생각에 있어서 '아이고 뭐 음양 조화 뭐 오행 이거 뭐 그거는 뭐 복잡하고 이야기하기 힘든데 인간의 도리는 지키자.' 이것도 다 원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효도라는 것을 효도라는 것을 '아이 효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봅니까? 당연히 자식의 도리에서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구조주의에 뭐냐면은 속해 있는 거죠. 그런 구조. 천지라는 구조, 음양이라는 구조, 그다음에 이제 오행 가면 이제 복잡해. 그 뭐 그냥 사주명리하는 사람들이나 따지고 한의사들이나 따지지 우리가 무슨 오행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뭐 나한테는 나무가 맞느니 물이 맞느니 여러분 물이 많겠어요? 나무가 많겠어요? 뭐가 많겠어요? 몰라요. 그거 뭐 양이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워낙 구조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옛날 고대든 중세든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고 서rir초일보는 요거보다 좀 더 고상하죠. 그 구조라는 것이 소위 해서 법이 있고 그 법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법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 법성은 있다는 거야. 법성은 있고 그 드러나는 현상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 법성을 잘 다듬는 것. 그런 구조를 잘 다듬는 것. 뭐 요런 것들이 인제 뭐 유보의 또 수행이 되겠죠. 유보의 수행이 되겠죠. 이게 인제 하나의 생각이 있었고 중론 당시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생각이 설일체의 유보하고 상대되는 생각이 경양보의 생각입니다. 현상이 있다는 거야. 그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찰나생찰나멸. 아니 설일체유보도 찰나생찰나멸합니다. 찰나생찰나멸하는데 설일체유보는
찰나 생멸에 대해서 관념이 있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찰나 생멸하는 건 어차피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예? 법 원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원리 안에서 일어나는 찰나생 찰나멸의 큰 의미가 없지. 근데 경량부는 찰나생 찰나멸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상속한다. 예. 상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류적으로 구조의 중심을 두고 봤는데 원리의 중심을 두고 봤는데 법이라는 것에 중심을 놓고 봤는데 설 경량부는 뭐예요? 상속의 관점에서 중요시 한다. 상속이라고 했을 때는 그 상속시키는 힘이 있을까 아이가. 상속이 단순히 될 것 아니잖아요. 상속을 하는데 물이 흐르면은 물은 당연히 물이 흐르는 힘이 있겠지. 물론 그 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위치 역학에서 나오잖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래서 역학이 뭐냐면은 당연히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라고 해서 운동 역학 이야기하고 뭐 역학 이야기하는데 그 상속했을 때 그 위치 이런 것 빼고 상속했을 때 그 상속할 때의 힘이 있을 것 아닌가 봐. 어. 그러면은 그 상속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경량부의 뭐냐면 느낌이겠죠. 업력. 예, 업력. 그래서 이제 상속의 힘이 있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했을 때는 원리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럼 엎지어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서 업력이 일어나는 것에 주안점을 둘까? 업력의 입장에서 주안점을 당연히 두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상이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요? 안 그러면 상속에 의해서 일어나요? 요런 것들이 실은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답을 명쾌하게 내기가 낼 것 같으면은 이게 계속 서로 대론을 했겠습니까? 대론을 했겠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관찰자가 있으면 입자고 관찰한 그게 없으면은 어? 파동이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지. 그래서 파동일까요? 입자일까 했을 때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양자역학의 이야기처럼 입자라 파동이라 지금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 소위 이야기해서 원리가 있다라는 얘기는 입자적 관점이죠. 원리는 딱 전제되어 있는. 근데 파동이라 했을 때는요. 어, 상속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게 옳다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뭐냐면 생각을 했는데 어, 어느 게 세를 더 얻었냐 했을 때는 반야경 이 중론의 당시에는 설일철구가 더욱더 막강했던가 봐. 막강했던. 아무래도 구조가 있으면 좀 편하다. 그리고 부처님과 교리를 이래저래 농구하기도 편하고 했을 때 이제 유부가 이제 득세를 했고 유부가 득세를 하는 데 있어서 반야경 계통의 경, 즉 공을 이야기하는 경들이 실은 그 유부를 상대로 대론을 하고 있었고 그 대론을 총집약해서 요점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우리 중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다는 것은 어떻게? 현상이지. 현상이지. 근데 현상인데 당연히 유보 입장에서 보면은 본다는 것은 눈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지. 그럼 눈과 대상이 없이 본다는 것은 가능해? 안 가능해? 본다는 건 현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과 대상은 법이 되는 거야. 눈과 대상은 뭐가 돼요? 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5275법의 그 눈과 대상은 안과 색은 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75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눈과 대상이 있지 않고는 본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 그 본다라는 것은 그 법이 있어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 보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안 볼 수도 있잖아.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서로 현상에 대해서 막 대론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뭐냐면은 어떤 본질적
그 서로 질문과 그 답변 내지는 논쟁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안 그러면은 눈이라는 것은 욕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이빛을 신의가 감각적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실은 뭐냐면 공부를 눈이라고 했을 때 이 감각적 욕망, 눈이라는 것의 욕망은 어떻게 발동되느냐라는 것을 좀 더 관찰했으면은 좋았을 건데라는 저 나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근데 실은 모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사변을 하는 사람들은 드러난 현상에 의해서 욕망을 보려 그래. 뭔가 본질을 보려 그래. 요 감정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불교도 어떻게 한방 예? 근본. 그래서 옛날 책 제목 제일 많은 게 근본이야. 불교의 근본, 불교의 원리. 그죠? 본질 탐구 이런 거 책 보려 그러지. 예. 욕망에 대한 이렇게 하면 안 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딱 책 보면 처음 불교 접하는 사람 다 근본 뽑으려 그러지. 그래서 한때 그냥 근본 불교라는 제목으로 근본 불교하면 기초 불교 뭐 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2차 서적, 3차 서적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제 내가 그 육근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길게 했는데 눈이라는 것은 욕망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라고. 눈이라는 것은 보는 왜냐하면 현상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현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럼 눈이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이라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욕망의 입장에서. 예. 눈은 보고 싶은 거 볼 수가 있죠. 근데 보기 싫은 거는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욕망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드러날 때 눈이 사용됩니다. 눈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 눈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건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안 보는. 즉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회피할 수 회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면할 수 있어요. 눈이라는 것은. 눈 감으면 되니까. 회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지 그지? 안 보면 못 본 척하면 되니까. 내지는 외면할 수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그래서 눈이라는 건 참 편하지. 그래서 아니 내 능동적인 도구로서 욕망을 뭐냐면 가지는 데 대해서 편하기 때문에 안을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뭐 다 이야기 안 하고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 읽읍시다. 귀라는 건 한번 보세요. 귀. 듣는 거잖아요. 듣는 것은 이제 아시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능동적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귀라는 것은 수동적이죠. 안 들을 수가 없잖아. 들리는데 어떡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수동적이었을 때 귀도 욕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욕망이라 했을 때 욕망은 예? 귀에 가면은 어떻게 변해요? 내가 안 들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 눈은 해피하면 되잖아. 외면하면 되잖아요, 보기 싫은 거는. 귀는 안 듣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들려. 들린 거에 대해서 눈처럼 회피하거나 외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부인.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들렸어. 그러면 잘 그렇지 왜곡. 오늘 답을 착착 이야기하네. 관심도 상 줘야 되겠다. 음. 귀라는 것은 들리는 거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이제.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의 욕망은 그 듣고 싶은 것은 잘 들리지. 안 듣고 싶은 거는 부인하는, 부정하는. 내지는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왜곡돼 있더라도 그걸로 내 식으로 어? 들으면 되는 거지. 전혀 다르죠. 욕망이 드러날 때. 욕망이 드러날 때 눈으로 욕망이 드러나는 것하고
귀로 욕망이 드러나는, 양쪽 다 욕망이 드러날 수 있죠.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능동적이냐, 안 그러면은 저희에서 회피 외면하느냐, 귀로 듣는 것을 당연히 수동적인데 그 수동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느냐 왜곡하느냐의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활용된다. 활용된다. 그러니까 나라는 뭐냐면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눈은 어떻게 감각적 용어로 쓰이는지, 귀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쓰면 좀 더 우리가 실용적인 에,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논쟁이 되었을 건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데 자꾸만 더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무상, 업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유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은 그 경양부도 그렇고, 이런 좀 더 사이즈가 큰 이야기, 요즘 얘기하는 거시적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고, 그 거시적인 개론들을 하는 거지. 근데 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진짜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회피하고 외면하지? 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나에 대한 공부가 더 되겠죠. 왜냐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는 괴로움이 항상. 내가 회피하고 외면했는데도 회피하고 외면이 돼요. 결국 다가와요. 왜 눈앞에 있는데 회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안 다가와? 다가오게. 돼요? 있잖아요. 원수는요? 네. 안 만날 수가 없게끔 딱 돼 있거든. 그 원수는 그 사람이 원수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 최소한 우리가 뭐 보험사를 부른다 해도 5대 5다. 어. 칠대 3 일도 모르고, 어 그거는 뭐 남이 평가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감각적 욕망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피하고 접근하려고 그러지만은, 그 눈이 가리키는 대로 접근과 피함이 일어나질 않지. 피함이 일어나질 않지. 그래서 그냥 예 그냥 지난번 전쟁 때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 주식 숫자 보고 얼마나, 숫자 보이는 거잖아. 보이는 거 보고 그냥 덮어 놓고, 그죠? 피했으면 되는데 피해요. 거기에 자꾸만 더 집착해. 어. 어떻게? 능동성이 있으니까. 보기 싫어도 어떻게? 자꾸만 열어 보여. 어. 모든 사람들이 어 주식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렇게 사고 팔아 가지고 막, 우리 그때 말로 단타라 그러지. 짧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길게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다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도 다 들었지. 근데 그렇게 해요. 눈에 봐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눌렀다가 제일 비쌀 때 사고 제일 쌀 때 팔고 해 가지고, 이 그냥 난리,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데도 손해 본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욕망 때문에. 왜? 어떤 욕망? 눈이라는 욕망 때문에. 숫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빨간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견디질 못하는 거거든. 이게 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자꾸만 보려고 하고, 피하고 싶은 거 피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고 싶은 것 그 정보 가지고 드러난 것만 가져요. 안 그러면은 드러난 것이 어떤 구조 안에서 해석도 되겠어. 해석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상이라는 것은 드러나고 어떤 구조를 파악해 버렸다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사람의 습관인데 이제 그렇게 눈은 능동적이라. 귀로,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격언을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하면서 이야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예. 왜곡하죠. 부정하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나는 반드시 이걸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가지고 그냥 빗그르다 먹그르다 해 가지고 그냥 신세 망치는 사람들 많죠.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눈과 귀에 대한, 즉 능동과 수동,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식이라는 것이 있지만 식이라는 것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런 정보의 집산일까? 정보의 집산. 그 눈과 귀의 정보에 식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인식하는 주체라는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인식 주체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인식 주체가 있어서 그놈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인간의 욕망인데 실은 그 욕망이 인간을 해롭게 하고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 이야기가 뭐 다른 모든 것에 다 통용될 수가 있는 문제겠죠. 저는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실용적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이나 내지는 원리나 내지는 업력과 같은 어떤 보편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론이나 내지는 유부나 경양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는 것도 우리는 참조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읽어보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어, AI하고도 다 연결되는 어떻게 연결되지 이래 여러분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다 연결됩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77쪽 배워봅시다. 한번 읽어보면서 또 전체 이야기해 봅시다. 자, 보는 자의 존재 부정하는 그 밑에 있는 개성이죠. 견, 불능, 유견, 이견, 역, 불견. 봄은 보지 못한다. 봄이라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에는 주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봄이라는 놈이 어떻게 봐요? 본다라는 것은 현상으로 내가 본다라는 현상을 씩 알아차릴 뿐이지. 봄이 보지는 못하지. 봄이 아닌 것도 보지 못한다. 당연히 봄이 아닌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만약 약이 파견 만약 봄이 논파된다면은 보는 자도 논파된다. 즉 위파 견자 견자도 논파된다. 그러니까 견자라는 것은 보는 주체라는 것은 보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식해서 일어난 에, 주, 주체가 원래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거야. 안 그러면 보는 현상에 따라 일어나는 주체야. 보는 현상에 따라 일어나는 식하는 주체입니다. 보는 현상이 없으면은 그 주체도 없죠. 그 주체도 없죠. 그거는 공히 유부든 유부든 경양부든 그다음 지금 이 중론을 이야기하든 어디든 다 어떻게 보는 주체는 실은 인연에 의해서 가립되었다라는 것을 다 불교의 모든 사상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아를 위배하는 어떤 불교의 재론도 없어요. 근데 특히 동양에 와가지고 견성성불 이 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예? 무아예요 유아가 돼버렸어. 견성성불에 보면 유아가 돼버려. 이 말도 못하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동양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가 폭넓게 가질 못하게 되는 진짜 전체적인 참 난맥에 빠지게 되는 게 지금 우리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 불교가 모든 게 그게 돼. 그래서 그게 변성성불하니까 주체가 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별이 있고 잘난 놈 있고 못난 지금 우리가 불교 현상들 보면은 집착을 버려요. 진짜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불교는 다 집착 버리라 하잖아. 불법들은 집착 버리라 하잖아. 왜 더 집착해요? 했을 때 그 집착하는 나를 나를 버려요. 말만 버리라고 버리질 못해요. 버리는 방법도 이야기를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요. 왜? 아니 그 주체가 있어도 견성한다는데 답이 안 나오지. 참마음까지 가는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당되는 거죠. 그 참마음 해버리면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재론에 없던 이상한 게 그냥 하나 튀어나와 가지고 그놈이 지금 불교인 양 행세를 해서
어떻게 보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합니다. 그 중론 입장에서 참 난감하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불교 일종들이 또 제일 많이 또 집착하지 말라 할 때 흉내 내는 것이 이 반야나 공이나 중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많죠. 하죠. 우리가 나라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면은 나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하루살이겠어. 하루살이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면은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나지. 그럼 내일 나가 다르면요? 내일 나가 다르면 어? 내일 나가 다르면 오늘 하루살이고 내일 하루살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나가 다르면 하루살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와 나와 오늘 나가 예? 계속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예. 그게 염이라는 문제. 염. 기억. 그러니까 자기의 뭐냐면은 정체성이 계속 연장되는 거야. 뭘 통해서? 기억을 어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고 일생살이가 되는 거야. 내 몸뚱아리 가지고 이 생에는 지금 나라고 어 생각을 하는 게 일생살이. 그래서 기억이라고 했을 때 기억은 지금 있는 일이야. 그것을 연결시키는 거야. 연결시키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을 여러분 상속이 연결시키겠어요? 구조가 이게 인제 이것도 논쟁거리가 됩니다. 예. 여러분 나라는 것이 내 여러분 나를 다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어제의 나를 다 기억해요? 온전히 기억해요? 일부만 있어요. 일부만 있어요. 그죠? 그거 가지고 나라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야? 그냥 그 구조 속에 계속 있는 거야? 이제 요런 게 인제 대론이 된다는 거. 내가 그 구조 속에 계속 있으면서 나라고 착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주체가 뭐냐? 원리 즉 구조가 예? 계속 상속되는 거냐? 구조가 예? 상속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업력이 계속 상속되는 거냐? 이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계속 대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조가 더 우선되겠어요? 그러면 나라는 예? 개체가 더 우선되겠어요? 당연히 좀 전에 우리가 어제 나 오늘 날 때 나라는 개체였잖아. 나라는 개체였잖아. 근데 보세요. 어제의 구조하고 오늘의 구조가 크게 달라요. 대충 그래요. 대충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 그쵸. 지금 우리가 대상이랑 거의 똑같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요. 안 그러면 그게 그대로라서 기억한다고 착각할까? 그죠? 식이라는 입장에서 뭐예요? 식이라는 것에 보면은 식이라는 것이 비슷하거나 대조 그것에 계속 노출된다면은 내가 기억하는 거야. 안 그러면 그 구조가 거듭거듭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 이게 옛날에 그 무슨 영화가 있었지? 짐 캐리인가 걔가 나오는 거. 영화 그 방에 가다 놓고 어? 가다 놓고 그 똑같이 살게 했잖아. 그리고 온데 무슨 트루먼 쇼. 트루먼 쇼. 그 트루먼 쇼 보면은 자기가 거기 산다고 착각하잖아. 그 착각한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산다고 기억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게 기억이지. 어. 그 트루먼 쇼만 하더라도 그러면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상속하는 거야. 묘합니다. 오늘날 철학은 어디에 손을 더 들어줄까? 했을 때 이제 이게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의 뭐냐면은 서로 대론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교 안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차원적인 거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복이 오겠어요. 복이 지금 이게 수준이 다르잖아.
레벨이 다르잖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레벨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지금 어디 가서 하도 못 해요. 요번 부산 가 가지고 안약따라 삼맥산벌 이야기하다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아니 막 힘드니까. 동등하고 평등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나 어디. 동등하고 평등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 내리잖아. 비 내리면은 비 내려서 비를 맞는 건 다 평등이지. 그럼 동등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 내리면 소나무가 많이 빨아먹어요? 개나리가 많이 빨아먹어요? 소나무가 그러면은 불평등인가? 그걸 동등이라고 그래. 동등은 소나무 지도 빨아먹어서 살고 개나리도 빨아먹어서 동등이야. 그걸 차별이라고 보지 말아라. 이게 세상은 어떻게? 평등이면서 동등하지. 생명의 관점에서. 요런 이야기 쫙 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그것도 금방 이야기하잖아. 이거 설명하면 혼났다니까. 근데 가서 거기 가서 구조 이야기하고 내가 예? 항성 이야기하고 뭐 이러면 그거 알아듣겠어요. 다음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엄청난 일이요. 이런 이야기를 이거에 대한 결론은 못 내려요. 실상을 어떻게 결론을 내려? 내가 지금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실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상을 깨닫죠. 깨닫는 것을 우리가 연기법을 깨달았.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실상을 내가 직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에서 어느 쪽에 편을 들어줄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봄하는 현상 안에서도 보는 자. 그래서 중론의 이야기는 보는 것, 봄이라는 현상 아래서 즉 눈이라는 것과 그 대상과 보는 자라는 것은 그것이 연기되어서 화합되어야 봄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눈은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만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당연히 그게 없는데 견자, 보는 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다 있어요. 이것은 모두 다 같이 연기되어야 잠시간 현상으로서 있다라고 분류될 수 있는 거야. 있다라고 분류될 수가 있는 거야. 이때 있다라는 건 진짜 실제하는 거야, 연기된 거야.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없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78쪽 갑시다. 우리 일에 공부하니까 무슨 철학 시간 맞죠? 철학 수업 들어봤어요? 안 들어봐도 대충 철학 수업 같잖아, 그지? 사변이니까. 철학 옛날에 동국대학교 김용정이라는 아주 훌륭한 철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칸트 전공인데 불교 공부를 굉장히 해서 불교 강의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철학 가르치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쉽게 그냥 애들한테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알아요. 이래요. 이러거든. 그래 막 그냥 안경 꼈다 벗었다 하면서 안경을 입에 물었다가 하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 장면이 아니고 예, 그거 안에 그렇게 막 그런 분도 계셨는데 실은 또 무슨 강의를 하면서 누구를 보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몰라. 저러는 왜 이렇게 이야기 모르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저렇게 애를 쓰실까?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래도 교수를 하시는데 아시지는 않을까 해서 나중에 나도 오래 공부하면 내가 그분의 그런 분의 경지를 모르겠지 했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결국 몰랐고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안다는 것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모르는 것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설명할 수가 없으면은 그거는 뭐 설명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인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쭉 깨달아지니까 알아지니까 내가 결국 내 스스로가 안다 모른다가 내가 평가되고 검토할 수 있잖아, 내 스스로를.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대로 설명하는 쪽으로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 왜냐면은 머물렀던 정체되어 있던 부분들이 풀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알리려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설명을 잘 "아이 그것도 몰랐냐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른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막 남 모른다고 막 난치고 그렇지 마. 자 78 쪽. 이견 불이견. 봄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봄을 떠나든 봄이라는 것이 예 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주체가 있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다음에 봄을 떠나지 않는다.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주체만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봄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견자불가득. 보는 자는 불가득이다. 보는 자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의 현상에서 견자는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인연일 뿐이지. 인연일 뿐이지. 견자라는 주체, 즉 실제하는 주체는 불가득. 내가 본다라는 현상 가지고 나는 있다라고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 이야기. 이무견자고 아유견 아견. 보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봄이나 보여지는 대상이 있겠는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보는 봄이나 보여지는 대상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제 하는 거야. 다 법을 논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유라는 것을 논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의 입장에서는 안과 색이 있어야 되잖아. 안과 색에 의해서 견자가 있겠지. 견자가 있겠지. 그런데 견자가 없는데 어떻게 안과 색이라는 것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즉 나라는 것이 무한데 눈은 어디에 붙어 있으면서 대상은 어디에 나라는 것은 나한테만 있는 거요. 저쪽에도 있는 거야. 그쪽에도 있는 거거든. 내가 없는데 무한데 내 눈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겠으며 저쪽의 대상은 어디에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실제로 없다. 연기에서 일어난 현상이 있다라는 것과 관계없이 뭐야? 실제하는 나는 없는데 당연히 법이라는 것이 있겠느냐. 그것을 주체로 해서 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예? 현상을 일으키는 원리라는 법이 있겠느냐. 근데 이걸 이제 크게 따져보면은 눈이 있어서 대상이 있어서 뭐냐면은 본다 했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피해서 그 법성이라는 이야기까지 갔는데 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법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어떤 색이 보이죠? 빨주노초? 파란보고 그냥.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인간이어서 빨주노초 파란보를 본다고. 인간은 뭐죠? 포유동물이지. 포유동물은 다 빨주노초 파란보를 봅니까? 아니죠. 그죠? 인간은 포유동물인데 포유동물은 동물이겠죠. 동물은 움직이는 것은 다 동물이라 그러잖아. 동물은 눈이 있습니까? 다 형식적 눈은 태아돼 가지고 자체만 있는 동물들도 있고 하잖아요. 동물이 눈이 거의 없는 동물도 있고 당연히 그 동물이 빨주노초 파남보는 없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정보는 다른 동물에게는 있지도
하나. 자, 우리 뭐냐면은 인간은 포유동물이고 동물인데 우리 이 동물은 생명이야. 생명은 동물과 식물이 있는 거지. 예? 생명은 그것만 있어요. 세포 단위까지 가. 그러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세포 단위가 눈이 없죠. 식물에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뭐 꽃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없죠, 그죠? 그러면은 생명으로 가면은 법이 있는 거예요, 뭐야?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명 단위에 가면은 본다라는 것이 보는, 즉 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눈과 색, 즉 보는 주체 기관으로서의 눈이라는 것과 그 대상이라는 것이 생명 단위로 가면은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눈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이 있는 거지. 왜냐면 다른 생명체는 눈이 없어도 다 예, 생명 현상을 일으키고 생존하고 있으니까 생존하고 있어요. 조개한테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조개한테는 눈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눈이 법에 들어가는가? 법유라고 할 수가 있는가? 법이라고. 예, 법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생명에 다 동의 제공이 되고 해야 되겠지. 라고 했을 때 이게 요즘으로 보면은 이 그 구조적 입장은 조금 난감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워낙에 빨주노초 파란불을 보게끔 태어났을까? 안 그러면 어느 생명체에서 파생돼 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불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빨주노초 파란불에 우리가 못 보는 빛도 있는 거야. 그렇죠. 자외선 적외선은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세상이 빨주노초 파란불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의 기관이 지금 그렇게 세상을 예? 바라보는 거지. 왜 우리는 빨간주노초 파란불을 구분하게 보았을까? 이게 불교적으로 입장에서는 업의 기결이지. 업의 기결이지. 업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 빨간주노초 파란불을 보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넓게 이야기하면 법유라고 하면은 법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우리가 인간의 삶 안에서 마음 쓰는 것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데 아니고 생명을 조금만 널리 가면은 난감하죠. 생명을 조금만 널리 가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한테 모든 중생한테 공이 적용 안 되는 법이라는 것은 법이에요. 이게 좀 난처한 것들이 생기는 거야. 난처한 것들이 생기는 거지. 예. 난처한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인간의 철학 안에서는 구조주의가 되지만은 생명이라는 관점 내지는 이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상속이 희한하게 힘을 얻죠. 상속이라는 것이. 상속의 이야기로 하면은 진화가 당연히 설명돼. 진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적자선종이잖아. 적자라는 것은 적응한 놈이 생존하는 거야. 적응하는 놈이 생존하다는 이야기는 적응력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적응력이 생존했다는 건 나는 살았잖아. 그러면 그 적응력이 나한테만 있는 거야. 내 후손한테도 그 적응력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적응력이 계속 상속되어서 그 개체, 군집은 진화, 그 적자 생존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는 진화 법칙에 있어서는요, 상속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거 지지할라요? 아, 이게 불교 뭐 재밌다니까 이렇게. 이게 불교 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상속된 마음일까? 구조 안에서의 마음일까? 그러니까 구조로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거 환경으로 가면은
아니 환경이 또 인간 사는 환경이 그렇게 차 돼 있는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 엄청난 문명을 일으켰잖아요. 인간이 날아 가지고 달을 착륙한 것도 대단하지만은 뺑 돌고 발이 앞에는 그렇게 볼 만하더만은 뒤에 가니까 그냥 못생겼더만. 예? 막 이렇게 막 얽어 있고 그지? 여러 가지 분화구도 많고 그래서 요번에 뭐 어 "안녕히 가세요." 달 뒤통수를 본 거잖아. 그 앞모습하고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봤는데 참 대단하지. 그게 달까지 옛날에는 아폴로 때는 꽤 오래 갔는데 요번에 금방 갔다 오더만. 기술들이 좋아 가지고 촥 그냥 금방 갔다 온단 말이야. 금방 가고 어 한단 말이에요. 이제 대단하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테슬라라는 데가 인제 우주 산업을 주식을 넣어 가지고 주가를 인제 받기 시작했다면은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투자할래요? 투자 안 할래요? 예? 했다고? 야 좀 빠르네. 벌써 투자했단다. 한 해에 작년에 우주로 로켓을 발사했는데 170 회인가 280 회를 발사했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작년에 2번 했지. 우리가 직접 한 나로 하나 하고 외국에서 발사한 거 2번 했는데 170 그중에 150 회를 테슬라가 했어. 150 회를. 딱 다 위성 실어 나르는 거지. 이걸 해 가지고 150 회인데 한 번도 실패가 없었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사보다 기술이 더 있는 거지. 갔다 돌아오니까. 이게 인공 위성을 띄우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내비하는 거 GPS 싹 다 위성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 아니요. 그러니까 띄우는 게 엄청나고 옛날에는 이제 군사나 뭐 안보 이런 것들에 썼는데 요즘은 다양한 그거 심지어는 이쪽에서 장기 계획으로 세우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난리잖아. 전기를 써야 되고 하는데 걔 입장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띄우겠다는 거야. 우주에 띄워서 태양광을 받아서 에너지로 활용하면은 이 우리 지구에서 받는 태양광의 뭐 6 배인가 뭐 하여튼 그 몇 배가 거기서는 효율이 좋고 해 가지고 뭐 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띄우면은 그게 싹 다 연결돼 가지고 망이 된다라고. 무슨 뭐 공상과학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게 인제 실제로 돈을 투자를 받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예 사건이죠. 사건이지. 그렇게 해 가지고 쫙 갔다 왔잖아. 이게 지금 이 비합적 발명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게 상속이요, 구조요. 이거로 보면은 구조 같으면 구조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구 구조라는 것이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 입장에서 건데 안이비설 신의 구조의 정보를 내가 거기에 가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은 누구한테 다 맡겨? AI한테. AI한테. 그럼 내 구조를 이미 넘어선 거잖아. 내 구조를 이미 넘어선 거잖아. 그러면 구조의 전제가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지. 근데 그건 또 구조가 아니냐 했을 때는 AI의 뭐냐면은 지금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챗GPT 그죠? 오픈 AI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미나이 구글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요번에 클로드라고 해 가지고 전쟁에서 인제 쓰다가 요즘 그 회사 그 모든 업무를 클로드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하면 모든 걸 다 정리를 다 해 주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클로드가 작년에 3억 달러인가 재작년에 수익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근데 작년에 30억 불, 30억 불, 30억 불을 수입을 얻었대. 그래서 '아 이게 AI가 장사가 되구나.'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막 밀어붙이는데 이제 이렇게 인제 AI들이 막 발전하잖아요.
그 AI에서 요즘 가장 제일 부자가 누구지? 엔비디아 하는 데잖아. 이게 뭐죠? CPU, GPU 들어봤죠? 옛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안에는 CPU가 있는 거예요. GPU도 있긴 있습니다. 애들 게임한다고. 그래픽 카드. 이게 GPU 기반이거든. 근데 요즘 CPU는 한물같지. 왜냐면 GPU가 있어야 예? 그 우리가 행렬 연산이 가능해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종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CPU라는 그 반도체는 단순 계산 우리가 뭐 구조 같은 거 탁 넣으면 바로 착 답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 사유는 단순한 생각이야. 안 그러면은 아주 이것저것 따지는 종합적 생각이야. 물론 인간 안에도 단순한 사람도 있지. CPU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종합적 사고를 통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GPU거든. 이 GPU 안에서 지금 SK가 만드는 게 이제 HBM이라는 거잖아. 삼성도 만들고. HBM이라는 게 뭐냐면 반도체를 쌓아 가지고 층층층층 해 가지고 빌딩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있어야 뭐냐면 행렬 연산 종합적 사고하는데 아주 집약적 반도체로서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GPU가 가장 대세인 줄 알았는데 GPU는 뭐냐면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한다는 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생각만 하는 머리예요. 기억도 하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AI도 당연히 어떻게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그래서 기억이 여러분 한두 개요. 몽땅 기억하고 싶어. 우리는 망각한다? 그래도 몽땅 기억하면서 "아유 기억력 좋네." 이러잖아요. 기억력 좋은데 "아유 나한테도 그러잖아. 아유 저를 알아보신다고요. 저까지 다 기억하세요." "아 우리가 직업이라서요 뭐. 다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억해 주면 좋잖아요. AI는 기억하는 AI가 좋을까? 예? 잘 생각해 놓고 까먹는 AI가 좋을까? 기억해야 되겠죠. 몽땅 해야 되겠죠. 그 많은 생각들을 몽땅 기억하려니까 요즘 D램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없어서 그거 딱 다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단순 기억만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전기 들어왔을 때 전기 나갔을 때 막 해 가지고 막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뭐냐면은 HBM에 HBF까지 그래서 랜드 플래시까지 해 가지고 여러 그 안에 모든 게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 양이 얼만큼 있어야 돼? 아이 시작도 아닌 거야. 반도체 공급이 예?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마존 같은 데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수익 들어오고 싹 다 그냥 그쪽으로 다 투자해. 그래서 주주들이 항의를 해서 왜 이렇게 그냥 이익 난 거를 그쪽으로 투자하니 하냐니까 아마존 CEO가 45 쪽인가 해 가지고 답변서를 주주들한테 보낸 거야. 그 지금 우리가 이거 투자 안 하면 나중에 터진다. 몇 년 후에. 그러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다. 아마존까지 그런 설치고 나서니까 얼마나 메모리가 모자라겠어요. 근데 그걸 시작했어요. 인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야.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그 반도체 회사는 세계에 몇 군데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 탑 D램만 탑이고. 그래서 앞으로 2027 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지금 이 세상이 오는 데까지도 왜 이렇게 하는지 누구도 모르지. 내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년에 아마 지금 이제 추산으로 올해 이제 300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사가 SK하고 삼성이 다 벌어들이는 돈이 내년에 800조, 아니 500조 이야기하는데 지금 800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1000조까지 갈라. 그럼 여러분 1000조 가면은 나라 걷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00조입니다. 내야 될 세금이 100조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상 초월의 세상이 다가옵니다. 근데 뭐냐면은 반도체가 '아이고 이제 피크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AI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미국은 그 AI 산업 아닌 다음에 GDP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AI 가더라도 우리 생각을 좀 넘어서 가지고 기억을 다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어? 우주에 있다. 어떤 구조? 반도체라는 구조. 예? 메모리라는 구조 안에 있는 거야. 메모리가 뭐 GPU니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래 봐야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야. 그 구조가 있어야 지금 어떻게 정보량이 많아지잖아.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억을 많이 할 거고, 예? HBM과 같은 집약적 반도체가, 메모리가 HBM 같은 더 집약적인 반도체가 있어야 행렬 연산을, 종합적 사고를 빨리 할 거고, 그래서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가 있어야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구조지 지금. 그 구조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구조 안에서. 근데 이거에 대역전이 뭐냐면 양자 컴퓨터. 그 얘기는 다음에. 이러면 과학 강의가 되니까. 구조요. 안 그러면 이게 아까 진화로 보면은 뭐였어요? 상속이랬잖아. 뭐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과학하고도 이야기가 다 되고, 어? 여러 가지 생명 진화 내지는 사람들. 근데 불교의 대세는 구조에 있겠어요? 상속에 있겠어요? 불교의 흐름은 상속이랍니다. 그래서 유식불교가 상속으로. 그런데 그 완고한 구조를 누가 깨뜨렸다? 중론이 깨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 예? 왜냐하면 대세 전환을 할 수가 있었다. 상속으로 대세 전환을 할 수가 있었다. 깨뜨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가 아니고 구조조차도 어떻게 특정 지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일이 이것 하나의 안에서도 영감을 가질 수가 있고, 불교 강의를 젊은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어떤 불교 안에서의 진취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할 건데, 맨날 용수가 어떻고 세칠이 어떻고 이러니까 답답하지. 그래 주석이나 붙이고 해석이나 하고. 오늘날의 그러한 과학 문명하고 왜 뭐냐면 나란히 갈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모든 학문의 있잖아요. 모든 학문의 성립 이유가 뭐냐니까 예측입니다. 예측.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근데 그 예측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하기 힘들어. 예측하기 힘들었을 때 그 예측이 이것 다음 이 과정 다음에 다음 예측은 쉽죠. 예? 우리가 내일 예측하는 거 쉽잖아. 그거는 여러분 구조 상속 다 같이 이야기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 예측이 구조나 내가 거듭되는 상속에 있는 예측이란 별 쓸모가 없어. 그 예측이 어때야 돼? 창조적일 때. 그 예측이 뭐? 창조적일. 그때 왜냐면 우리는 엄청난 도약을 하게 돼. 창조적일. 여러분들이 내일 똑같이 이래 살 거다 이러면은 예측하나? 말하지. 뭐 오늘도 그래 살고 내일도 그래 살. 근데 내일이 창조적이면요. 오늘 그래 살겠어요. 창조에 맞춰서 살겠어요.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러면 창조적 계기를 주는 것은 뭐냐면 구조를 깨야 돼. 그래서 중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79쪽입니다. 견가견무고로 봄과 보여지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등, 사법무, 식등의 네 가지 법도 존재하지 않아. 식등의 네 가지 법이라는 것은 오온을 이야기하는 핵수상 행식 등의 네 가지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식등의 네 가지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오치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오치온이라고 했지. 5가지에 집착함, 치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 행식을 나눴잖아요. 색수상 행식을. 보세요. 안이빛을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면 촉이라 그래요. 그죠? 촉이라 그러잖아. 촉담이 일어나는 게 뭐지? 수지. 12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촉과 수입니다. 사람 심리 안에 오면은 촉과 수가 되죠. 그죠? 근데 안이빛을 신이 색성향 미촉법 딱 처음에 할 때는 수 정도의 정보야. 촉하고 수. 그런데 이게 안이빛을 안이 색을 만나서 촉해서 수가 일어나면은 수의 끝인데 안식으로 넘어간대. 안식으로 넘어갈 때 안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색식이 돼야 될 거 아이가. 색식이 됐다는 이야기는 눈이 색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본 것이. 그래서 색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색식이요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색을 그대로 본 거야. 안이 본 거야. 안이 본 거야. 안이 봤다는 이야기는 수에서 뭐야? 넘어가서 여기에 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과 색과 안식. 색과 안식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는 거예요. 안에는 뒤에 뒷배경이 뭐야? 내가 본다는 것 뒷배경에는 나의 경험이 있는 거지. 내 눈이 봐요, 경험이 봐요. 내 경험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경험이 눈을 통해서 색을 보는 것이. 그래서 안식이라 그럽니다. 내 경험 전체야 나의 생각이야. 그래서 수와 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 마음의 계층을 가지고 있냐니까 수와 상이라는 계층을 가지고 있어요. 수와 상은 사람마다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 그래서 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 나투. 개라고 부른다고. 요소라고 얘기했지만 그 요소, 나투라는 얘기 요소라고 오늘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소라는 것이 여러분들 각각 수상이 같지 않다는 거야. 수상이. 그 안에서 12처 18개 안에서는 다 개체들이 독단적이지. 독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와 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라고 해요. 요소라고 하고. 왜 뭐냐면은 그 그러면은 누구야? 중국 사람들은 세계 개자, 영역이라는 이야기로 표현했냐니까 내 눈의 영역은 뭐야? 내 안목에 따라 달라져요. 안목에 따라. 내가 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의 안목이 있느냐에 따라. 내한테 골동품 100번 갖다 줘봐라. 내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 못해. 왜 그러냐니까 내 안목은 그게 미치질 못하거든. 미치지 못하거든. 내한테 에? 나이 참 젊은 이쁜 여자애가 오면은 난 나이 젊은 이쁜 여자애를 좋게 볼까? 아이고 놀랄까? 왜? 평상시에 못 보거든. 또 놀라지 나는 어떡해요? 접근을 안 하려고 그러지. 이게 무슨 일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뭐냐면 내 경험이거든. 내 경험은 그런 경험이 뭐 없단 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내보다 젊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 없다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경험으로 인제 눈으로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경계하겠지. 경계하겠지. 근데 젊은 애들이 뭐냐면 젊은 애를 보면 어떻게 경계하겠어요? 끌리겠어요? 끌리지. 나는 경계하고 걔는 끌리는 이유가 뭐야? 걔가 달라서 그래. 걔가. 걔가 달라서 그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안목이 다르고 내가 색 어떤 외경도 경험이 다르지. 지금 연도 연도니까 좋잖아요. 내가 예? 화요일마다 고속버스 타고 맨 앞자리 타 가지고 또 폼 낸다고 커피를 한 잔 예? 해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요. 버스 타고 내려가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그것도 맨 앞자리 해 가지고 온 지금 연두색이 찬란하잖아. 그래서 라떼 한 잔 먹고 가면은
그냥 막 행복해. 어. 갑니다. 그래 다 가 가지고 또 이제 절에서 나 음식 있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한 통 들고 가지고 점심으로 이제 차 안에서 먹거든. 어? 나 기분 참 좋하다고. 요번에는 차 타고 나는 뒤에 웬 노수녀가 앉아 있는데, 예? 그 사람도 뭘 점심때 되니까 꺼내 먹던데, 내가 앞에서 뭐 먹고 있으니까 "뭐 먹나?" 내가 어떻게 봤는지 아니까 뒤통수가 느껴져. 뒤통수가 느껴져.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재밌잖아요 그게. 요번에는 왜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탔어? 부산으로 놀러 많이 가는가 봐.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지금 화요일마다 부산행을 생각 안 하면은 영역이, 태그 영역이, 그런 영역이 나오질 않지. 나는 어떻게 맨날 창밖으로 누가 왔다 갔다 하노 이거나 보고 있고, 기껏 해 봐야 밖에 외출한 날 요 앞에 커피 사러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두리번 어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이 다르잖아요. 책도 영역이 있잖아. 내가 어떻게 다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내 세월의 안 안과 그다음에 외경의 폭에 따라서 안식이 달라지지. 사람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 18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이 그냥 있대요. 아까 능동, 수동 이야기했잖아. 내 욕망이 있대. 예? 욕망에 따라서 그 궤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부처님 귀한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상속되느냐. 그랬을 때 아까 내가 상속되는 거야, 경험이 상속되는 거야. 경험이 상속돼. 경험이 상속되는데 상속되면서 경험에서 일탈하고 싶지. 그러면 일탈한다는 게 일탈이야, 창조야. 창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경험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은요 굉장히 거북한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해서 보수적인 거고, 상상이라는 건 진보적인 거죠. 보수적인 경험으로 계속 가면은요 윤회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보수적이라는 건 그 경험을 계속, 예? 하는 거니까 윤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을, 예? 멋있게 잘해 창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의 해탈은 어디서 나와? 진보에서 나와요. 이게 뭐 정치적 보수 진보가 아니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실은 뭐야? 안이비설신이 색생의 족법의 내용이 얼만큼 다양하고 풍부하고 과감해지느냐에 따라서 상상도 달라요. 이 불구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론을 그냥 한자 안에서만 읽으면 맨날 그냥 한자 해석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고, 그냥 불교 사조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설일처이하고 비교한다는 게 다야. 근데 상상을 해서 여기가 관심 있고 저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엔디비아 뭐 주식 얼마 오르고 얼마고 나 관심도 없어. 내가 뭐 삼성에 대해서, 내가 삼성에 대해서 요즘은 뭐 상속세도 안 했다니까 별로 내가 뭐 별 이야기는 안 하는데 뭐 좋은 감정도 없어요. 부자 놈들이 다 하니까. 그런데도 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가는 세계. 근데 우리가 막 미국 AI 잘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안 그러면 중국도 저것들 AI 하잖아. 어? 쳐다보고 있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도 AI 하라는 거야. 우리도 소버린 AI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AI 주권이 또 있어요. 왜냐니까 미국 AI는 미국 놈들 생각으로, 중국은 중국 생각.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각 아니, 우리 생각으로 하면 누가 호응해 주고 우리 거 쓴다고. 한국 사람 생각이 몇 명 된다고. 아니고 우리는 써버린 미국, 중국 말고 세계 보편 시민을 향한 상식적 생각으로 해 가지고 막 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등 한다잖아. 이게 3등 하는 것도 실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에 있어서 우리가 자본이나 국력에 있어서 1 등은 못 하지만은, 예?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자꾸만 가는 거지. 뭘 그런 데 돈을 써. 그냥 우리 외식이나 잘 시켜주면 되지 뭐 그런 데 돈을 써.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분명히 요즘도 댄스 가나? 춤추러 가는데 동거이가 "엄마 뭐 하는 거는 춤추자고." 그냥 괜히 그래 가지고 응? "그냥 우리 그냥 고기나 사 주지."라고 이야기하면은 동거 이야기가 맞아. 춤추는 게 맞아. 어.
동구 이야기대로 가면은 보수적인 거야. 동구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춤추면은 또 창조적인 거지. 내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는 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식등에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도 정해진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걸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치 등 밑에 욕치, 견치, 경치, 아어치 이제 이거 아시겠죠? 그죠? 욕치, 내 욕망의 방향이 있잖아. 그 방향에 따라 여러분들은 다 집착합니다. 견치, 여러분들의 생각의 뭐냐면은 정보량이 있잖아. 그거에 따라 견치합니다. 계금치, 우리 사회의 뭐냐면 집단이 지켜야 된다는 어? 문화적 생각이 있죠. 그죠? 그 계금치죠. 아어치, 내 주장. 내가 요래 주장인 건 절대 안 꺾어요. 요것 좀 써봐라 하면 써봐요. 아니면 아이고 내가 하던 대로 난 하게 내비둬.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야? 아어치에 바로잡혀 있는 것이. 당연히 오온에서 파생되는 게 내가 있다는 오온이 나라고 생각해서 오온이 나라고 생각. 부처님께서 오온을 이야기한 것은 오온이 무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나라는 것을 무아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백수상행식을 이야기해. 색, 네 몸뚱아리가 너드냐니까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네 감정이 너드냐니까 할 수 없지. 네 생각이 아니 네 의도가 네가 알고 있는 나라는 인식이 너 나드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것 하나 하나도 그게 나를 다 포섭하지 못해. 근데 사람들은요. 색이 나라고 해서 색을 탁 모시고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내 생각이 편견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게 그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내의 의도나 의지나 방향이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 주장에 사무쳐 가지고 각각 어떨 때는 그것이 나라고 해서 싸운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어느 것도 오온이 나가 아닌데 그걸 인제 오온이라는 것을 나라고 집착한다고 더 그냥 아니 어려우니까 그걸 좀 쉽게 얘기한 게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함. 그 네 가지 자치 등 재연이 오나 당득유 그 여러 연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 라고 하면서 인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부정하는데 이 지금 우리 관육정품은 중론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서 실은 제가 보기에는 관이념품 법칙을 이야기하니까 이념 먼저 꺼내야 되겠죠. 법칙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법칙이 인과지. 인과. 예. 이념 하는 것들 그것을 법칙이라 생각하는데 법칙이 있대요. 법칙이 공화돼요. 법이 공화돼요. 그러니까 이념 관이념품을 먼저 이야기를 했지. 그다음에 거래를 이야기하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업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길게 써요. 그죠? 왜? 법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관육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미 두 개 크게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육정은 중론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실은 우리는 관육정품을 더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인연 내지는 거래의 그런 보편적 현상이나 보편적 법칙에 대한 오해 이것보다는 실은 내 삶에 대한 나의 오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육정범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누군가 한번 봅시다.